전략실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이제 이번 달 말에 성취도 고사를 본다고 쳐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해요. 오리엔테이션이 뭐냐면 아까 여러분 이렇게 등록한 학생들이 와 있어요. 그럼 시간표를 짤 때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하듯이 선택지를 줘요. 시간표를 짤 수 있는 종이를. 그리고 교무실장이랑 내가 설명을 주로 해요. 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가 할 걸 체크해서 내는 거예요. 대학교 수강 신청하듯이. 그때 내가 못 짜겠다 그러면 우리가 개입을 해요. 저나 담임들이. 그래서 일일이 애들 붙잡고 짜줘요. 다. 근데 이걸 자 성취도 보고 그 성취도 분석지에 맞게끔 과목을 짜는데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도 한번 해주는데 그래도 질문 받고도 하는데 못 짠다. 그럼 제가 짜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학생이 들어와요. 학원에. 들어와서 수업을 들어서 첫째 주 딱 들어보고 괜찮으면 그걸로 가면 돼요. 시간표로. 시간표로 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럼 시간표를 바꿔줘야죠. 변동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가 선택형 학원이 올드스쿨이라고 불리는 학교식 학원 있잖아. 아까 교무실장이 말했던 옛날식 학원. 저희가 21년도 전반기까지 운영했던 그런 방식의 학원하고 5가지 정도가 달라요. 크게 차이가 나요. 5가지가. 그게 첫 번째가 난이도별 수업 선택이 가능하다. 수업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강사를 선택할 수 있다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있는 선생님들 얼굴 관상을 보고 수업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 들어올 때는 난이도별로 선택을 해서 들어오시고요. 수업을 들어보고 괜찮네 저 사람. 그럼 그 사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 사람 별로죠. 이 사람하고 잘 안 맞아. 아니 예를 들면 내가 문학을 선택했는데 문학 선생님이 수업을 잘하세요. 근데 나하고 좀 안 맞아요. 왜? 여태까지 나 김승기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 선생님은 김승기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들었는데 자꾸 내 머릿속에서 충돌나네. 근데 이 학생이 국어 5등급이다. 그럼 저한테 이 얘기를 하면 저 형이 조용히 불러서 제가 얘기해요. 진짜 이렇죠. 자, 근데 이 학생이 잘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 얘기 하면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 학생이 국어 선생님이 저희가 9명 정도 돼요. 수학생이 10명이고요. 그럼 이 사람들 중에 나한테 맞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못 만난다 그러면 아니겠죠. 그럴 리가. 그렇죠? 그래서 학생이 수업을 강사를 처음에 선택해서 듣고 괜찮으면 그 사람으로 가고 정말 이 사람과 안 맞는다 그러면 강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 국어 선생님이 9명이라면 문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최소 4-5명은 되지 않겠어요? 독서를 가르치는 사람도 최소 4-5명은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중에 나하고 맞는 사람, 비슷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형 학원이 일반 학원하고 다른 네 번째 요인이 뭐냐면 저희가 수업을 전부 영상 녹화를 떠요. 그리고 그걸 다음날 사이트에다 올려놔요. 현장 강의 무한 패스라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수업 말고 내가 듣고 있는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들도 보기 때문에 애들이 그걸 보고 선생님을 바꿔 탈 수가 있긴 해요. 근데 담임의 입장, 실장의 입장에서는 강사가 현재 저는 강사 출신이지만 지금 강의를 안 하지만 강사 입장에서 볼 때는 무조건 수업을 잘한다고 가정하고 이 사람이 수업을 하고 이걸 자꾸 바꾸고 그러면 나중에 수업을 빼요. 문학 안 하겠다고. 아니 진짜 그래요. 이게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요. 애가 수업을 엄마들이 가끔 그 질문 하는데 이렇게 선택하면 우리 애가 수업을 안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때 아니요. 처음엔 들어요. 근데 수업을 빼는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애가 수업을 어떻게 빼나? 왜냐면 얘가 우리 학원을 모른 채로 들어오지 않아요. 재수를 하게 되는데 학원 홈페이지 전부 검색하고 들어와요. 모른 척 하고 있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는 당연히 학원이니까 수업에 돈을 내고 듣길 바라잖아요. 근데 애는 무슨 속으로 어떤 생각하는 게 있냐면 아싸 수업 다 빼야 되겠다. 그리고 뭐? 인강 봐야지. 작년에 내가 인강을 보고 대학을 못 가는 이유는 인강을 제대로 안 봐서 그런 거고 올해야말로 인강을 제대로 보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들어와요. 있어요. 상담하면 왜 인강을 자꾸 봐요? 편해요. 그게.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앞에 각 잡고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얘는. 근데 종이 쑤시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인강은 안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걔가 인강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처음에 수업을 선택해요. 그러다가 어떤 식으로 오냐면 수업을 처음에 빼달라고 바꿔달라고. A 선생님이 안 맞니? 네, 안 맞아요. B로 바꿔요. 다시 와요. 한 며칠 뒤에 선생님, B 선생님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면 누구로 할까? 저도 생각해봤는데 없네요. 선생님이 시간대가 안 맞네요. 그래? 그래? 찾아봐. 가요. 며칠 뒤에 다시 와요. 뭐라는지 알아요? 선생님 아무리 생각했는데 수업 안 들으면 안 돼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다 빼요. 근데 제가 분명히 전화하거든요. 엄마한테. 얘 지금 자꾸 수업을 자꾸 빼는데 분명히 제 생각이 이렇게 갈 것 같다. 저는 그러려고 얘가 또 그러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절충을 시켜요. 아니면 잘라요. 어떤 식으로 자르냐면 못 옮겨요. 이렇게. 그럼 애가 뭐라고 해요? 학원이 처음에 옮겨준다고 했는데 말을 바꿉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결국 계속 이렇게 하다가 학원 그만둬요. 저희가 처음에 설명을 다 해줘요. 학생들에게. 그리고 담임들이 조회 종례 때 계속 얘기해요. 특히 종례 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저희 학원이에요. 여기는 학원이기 때문에 선택형 학원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선택형을 지우는 게 아니라 선택형만 부각되고 학원이란 말을 지우면 재수학원인데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학원에서 도움받을 게 크게 없어요. 우리는 학생을 자기 수준에 맞는 수업을 선택하게 하고 학생들이 스타일에 맞는 선생님을 추천해서 그 수업을 듣고 그거에 기반해서 자기 공부를 하길 바라는 거예요. 학원은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수업과 자기 스타일에 맞는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게 선택형 학원인데 학원이라는 거에 방점을 자꾸 깎게 되면 선택형만 남고 결국 내 맘대로 가요. 이런 경우는 못 버텨요. 학원에서. 우리 학원에서 원하는 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 재수학원입니다. 다만 학생의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재수학원입니다가 더 상위 개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담임들이 학생들과 선택을 해서 자, 그 다음에 아까 교무시장님이 그 얘기 했나요? 실주가 끝나면 정규반으로 넘어가요. 정규반으로 넘어갈 때 시간표를 또 짜요. 이때 처음에 짜보면 실주는 잘 됐잖아요. 그 다음 주부터 학생들이 선택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입학상담할 때 부모님이 물어봐요. 과거의 21년도와 그 이후와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한 3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제가 담임을 하고 강사했을 때는 학생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시간표를 처음에 들어올 때 줘요, 저희가. 그럼 그 시간표대로 가야 되니까 학생은 생각하지 마예요. 뭐예요? 바꿔주지 못하니까 생각을 하지 마예요. 너는 아마추어 우리 프로니까 시킨 대로만 해, 그냥. 왜냐면 저희 2021년도까지 애 수업을 못 바꿔줘요. 빼지도 못하고. 얘를 빼주면 딴 애도 빼줘야 돼요, 수업에. 바꿔줘야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넌 생각하지 마예요. 그러니까 애가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자기의 성적 변화를 느껴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자기한테 더 맞는 방향을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옛날에는 그걸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하니까 애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시즌2나 3 정도 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애들이 생겨요. 깜짝 놀랄 정도로. 자기가 여기서 생활을 하고 몇 달 지나 보니까 시험도 몇 번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가 뭐라 하는 데서 애 얘기를 듣거든요. 와,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짜 생각 많이 하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 생각할 때 공부는 생각하면서 하는 공부가 제일 맞다고 생각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의 학원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예요. 우리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시험 잘 보면 강사가 잘 가르친 거예요. 시험 못 보면 너 왜 공부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해요. 학원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강사였고요.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애들이 생각을 해요. 엄마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 애가 잘 선택할까요? 이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가 바뀔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제일 유리한 걸 할 수 있을까요? 근데 2번, 3번 하면 학생들이 진짜 빨라요. 그렇게 해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간표는 아까 교무시장이 말했으니까요. 넘어가고요. 자, 저희가 몇 가지 부대적인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수업 다시 보기 된다고 그러죠. 강사 선생님도 얼굴이, 그죠? 자, 지금 동그라미 친 선생님들은 당연히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희가 학원이 11군데가 있어요. 재수학원이. 저희가 선택형을 하면서 강사들이 강의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의리나 정으로 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학기에 수업을 들은 다음에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계속 가는데 안 그러면 선생님이 확 바꿔버려요. 그럼 이렇게 되면 수업을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다 도태돼요. 그리고 저희가 수업의 시간표를 깔거든요. 처음에. 근데 애들이 선택 안 하면 폐강이에요. 바로. 저희 보존 안 해줘요. 학원에서.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수업을 잘 해야지만 자기 수업이 들고 인원이 어느 정도 차면 나눠줘요. 분강을 해요. 저희가.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수업을 잘하면 이 사람은 수익이 계속 올라가요. 학원에서 버는 돈이. 근데 수업을 못하면 없어져요. 소유소득 없이. 애들 안 찾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 선택형을 하고 나서 변한 건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시간표를 주고 너는 꼼짝 마잖아요. 그럼 애가 듣기 싫어도 그 수업 들어야 되잖아. 학원 다니려면. 근데 이게 아니라 선택형 하고 나서 수업 못하는 선생님들 다 배제됐어요. 이 사람들은 수업을 다른 학원에서도 해요. 수업을 이틀은 강남하이퍼 의대관, 이틀은 여기, 하루는 기수, 하루는 다른데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수업을 잘 해야지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살아남는 구조로 해요. 그리고 해서 나 선생님한테 그러거든요. 프린트 하나 똑바로 만들라고. 왜냐면 애들 프린트 갖고 비교하는 거 아세요? 적당히 만들어 뿌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결 안 해주고 그냥 던져주잖아요. 안 풀어요. 그러니까 계속 프린트만 날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 시즌2에서 쓰는 그 사람 수업이 80명이었다 40명 돼. 그 다음에 10명 돼. 그 다음에 폐강이에요. 왜? 다시 말하자면 학생들이 생각 많이 한다니까요. 이 체계로 가면. 아니 애들도 부모님이 기대가 있을 거고 비싼 돈 내고 아침부터 힘들게 나와서 학원에서 나 같은 담임자한테 잔소리 들으면서 살면서 잘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이 수업에 대해서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업을 선택을 냉정하게 해요.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누가 물어봐요. 옛날 시스템 이거 좋냐? 그럼 옛날로 못 돌아갑니다. 왜? 학생들한테 제일 유리해요. 이 시스템이. 그러면 학교식 학원은 강사나 학원이 제일 유리해요. 그게. 애들은 꼼짝마예요.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여기 앉아있잖아요. 그럼 이 학생은 제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수업에 그대로 있으니까. 자습실에서 뭐 하는지, 제대로 공부하는지를 담임도 관리할 필요도 없어요. 수업만 그냥 들으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기껏해 3, 4시간 자습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저녁 먹고. 아무것도 해줄 거 없어요. 그럼 무조건 수업만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학생이 자습실에서 잘하고 있는지 가서 봐야 돼요. 냉정하게. 자기가 공부를 얼마나 계획적으로 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계획표를 계속 쓰게 해요. 담임들이. 학생들한테 플래너가. 왜? 제가 예를 들면 무서워하지만 학생이 제 공부하고 있게 되게 쳐다보고 있어요. 뭐 하고 있나? 왜 부모님들 물어봐 잘하냐고.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강사를 아니니까 강의에서 얘를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거 학생이 절대 알면은 밤에 잠 못 잘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계속 써서 내게 해요. 종이를, 페이퍼를. 뭐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원본을 주고 계속 제가 봐야 돼요. 상담할 때 그걸 다 띄워놓고 해요. 컴퓨터에서. 너 이거 지금 이거 한다고 그랬지? 정말이지? 플래너 갖고 와봐. 진짜지? 근데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너 그리고 내가 뒤에 살짝 봤다. 한 번 봤어. 놀리지 마. 근데 너 지금 수학 시간인데 왜 과학 공부하고 있어? 이거 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학생이 안 움직여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20살, 19살이면 눈치도 빠르고 누구 말도 잘 듣지만 반대로 누구 말도 안 들을 나이에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19, 20살이면. 근데 얘가 제 말 듣게 하려면 얘를 꼼짝 못하게 해야 돼. 논리로. 학생들이 요즘에 MZ세대, MZ 하는데 얘네들은 겪어보니까요. 타당하면 들어요. 그 말이. 담임이 타당한 말은 꼼짝 못하고 들어요. 근데 담임이 윽박지르거나 억누르거나 그냥 해 뭐 이거 하잖아. 절대 안 들어요. 잘. 겉으로 수긍하는 척하는데 다 안 해요. 그래서 전략실에서 가장 중점으로 두는 건 학생 파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습실에는 다 시설이 이렇게 돼 있고요. 교재는 아까 얘기하셨고요. 콘텐츠도. 자, 저희 전략실에서 하는 가장 큰 역할은 결국은 두 가지예요. 강의적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수업과 강사가 수업하고 그 질문을 강사 선생님이 하시죠. 그걸 제외한 모든 건 다 전략실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가끔 물어봐요. 애가 성적이 나오면 성적 상담을 해주시나요? 강사 선생님들이. 그러면 강사 선생님들 그 과목에 대한 것만 해요. 근데 총체적이고 전체적인 거는 담임이에요. 왜냐면 강사가 자기 수업 외에 다른 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생활관리. 지도팀 선생님들한테만 맡겨놓을 수는 없어요. 세 번째는 수시 정시에 대한 것뿐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입시가 내년 또 변하거든요. 크게. 그러면 학생이 그에 맞게 공부를 하는지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푸시를. 말씀드렸지만 아까 제가 웃으면서 반쯤 농담으로 얘기한 것처럼 들으셨겠지만 탐구 선택, 수학 선택, 그 다음에 그 선택으로 불러올 수 있는 결과들, 무슨 과목을 바꿨을 때 얘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주관을 섞으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주관을 섞으면 학생이 내 말에 따라오지만 그게 올바른 결과를 불러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만약에 애한테 너 수학 안 되니까 확통을 바꿔. 근데 학생이 이런 학생도 있어요. 확통을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애가 알고 봤더니 확통을 싫어해요. 근데 담임이 미적이 안 나오니까 확통을 바꾸니까 그걸 따르는 척 했는데 얘가 확통도 안 되고 공통도 흔들리고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떡할 건데요?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애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납득을 해서 얘 바꾸겠습니다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 아빠들도 강제로 학생을 바꾸고 돌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설명회 갔다 오면은 무조건 이게 꿀이에요, 이게 맞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책임 안 지잖아요. 그 사람들. 왜? 설명회 때 떠드는데 그 학생 책임 안 져요. 근데 얘네는 학원을 들어오잖아요.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얘 맨날 볼 텐데 내가. 그렇잖아요.
그럼 얘가 이상하게 가는데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책임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입시에 대해서 설명해서 얘기한 거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담임선생님들 상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계속 불러다 놓고 이거 모니터 띄워놓고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니면 애들 페이퍼 자료 같은 거 놓고 상담을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학원에서 만드는 성적에 대한 추이를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성적 추이대로 애들 띄워놓고 상담을 하고요. 이거는 저랑 일부 담임선생님들이 만드는 폼인데요. 애 성적을 전부 다 넣어요. 저 영어 단어 시험 보거든요. 이거 1월달부터 봐요. 그리고 성적 상세표 이렇게 쭉 띄워놓고 학생들 이렇게 쭉 해서 이 학생의 변동사항을 쭉 해요. 그리고 시간을 전부 다 자습 시간을 전부 다 체킹해서 넣어요. 애들도 얘들 프로그램이 있어요. 공부 시간 체크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와 별개로 자기가 직접 객관적으로 써서 내라고 그래요. 진짜 한 만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담임들이 일일이 다 써줘요. 어떻다라고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매주 써줘요. 매주 이거에 대해서. 이거 네가 지금 다습시 이거 계획표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간계획표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학생이 하잖아요. 그러면 양식은 조금씩 다르게 해요, 담임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잘 쓸 수 있는 페이퍼로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나타내서 학생이 어떻게 할지를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면 그거에 대해서 분석제 하고요. 정시상담 이렇게 들어간다. 수시상담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근데 성적이 잘 나오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성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그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하고 틀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다 쓰게 된다. 담임선생님에게 큰 도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학생들이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등원 후에 하원까지는 학생이 등록을 하면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지도팀 팀장님과 지도생님들이 얘기를 다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학원에 들어와서 아침부터 밤까지 어떻게 움직인다. 그래서 학원 홈페이지에도 전형적으로 다 있고요. 밥이 맛있어요. 점심 저녁. 학원 11군데, 이투스 11군데 중에 우리가 1등이에요. 근데 100% 모든 학생을 다 만족시킨다고 말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어쨌든 바꿨고 문제를 삼지 않고 심할 때는 종례 늦게 끝내주면 담임을 짜증내면서 밥 먹어야 되는데 왜 저 인간이 오늘 이렇게 시간을 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잘 먹고 굉장히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출결관리 시스템들 다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학생들 이렇게 하고 전반적으로 자습실과 강의실에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저희 강의실이 큰데 이만한 게 3개 더 있어요. 그래서 큰 강의실 있고 작은 강의실도 있고 부모님들이 한 클래스당 수업 인원 몇 명이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강사가 국어와 수학은 정말 많기 때문에 쪼개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강의는 10명, 어떤 강의는 7, 80명이 되는데 7, 80명짜리가 주로 영어예요. 영어는 선생님들이 3분밖에 안 되시고 애들이 영어를 수업을 많이 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있고 탐구 과목에 한해서는 몰리는 현상이 생겨요. 생활윤리라든가 생명지구학은 애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강의. 근데 대부분은 국어 수학은 철저하게 학생들이 선택을 하다 보면 그리고 애들도 느낌이 있어서 어떤 강의에 선생님이 유명해서 많이 듣는데 뒤에 앉아 보이질 않는다 그러면 그 선생님 수업을 안 듣고 사선을 선택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서 쪼개져요. 나중에 수업이. 인원이 비슷해지거나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업 다시 보기가 있잖아요. 저희가 거기서 저 카메라나 이런 것도 다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질이라든가 소리 이런 것들도 그래서 학생이 다시 보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충분히 수업의 인원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먹는 거, 매점, 그 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셔틀버스는 작년도 올해 노선이기 때문에 내년도 노선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 가라는 얘기 아니라 서울대를 가라 이런 얘기예요.